범위대로 또 범위 GA의 범위를 또 해가지고 할게요. 자, 본인이 생각하는 제일 어려운 문제 두 개를 골라보세요. 진짜 뭔가 이거는 시간 제한이 없어도 못 풀겠다. 14. 어? 14. 14번? 14번은 귀찮아서 안 한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맞긴 한데 모르겠어. 12번. 11번? 나도 15. 또 성민이는 13번? 넌 14번? 네. 또 서준 뭐 있어? 저요? 응. 이거 시간 제한 없어도 못 풀겠다. 진짜 이거 넘사벽이다. 그런 건 그치? 아이씨 깜짝이야. 20번. 20번? 일단 내가 느낄 때는 18번이 어려운데? 18번. 나 이거 18번이거. 생각이 귀엽게 생각하고 나 그냥 문제도 아니고 이거 바로 쌤 맞았잖아요. 쩔죠. 잘했어. 가사인 줄 알았는데. 자 해볼게요. 같이 하자. 야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있습니까? 9번이요. 자 보세요. 한다. 9번.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k 더하기 2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어. 2차 방정식이 갖는 두 실근이 있는데 두 실근의 차이가 4 이상이래. 그러면 얘가 갖는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고 둘 중에 더 큰 걸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문제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했더니 걔가 4보다 이상이라는 거니까 이렇게 식스라는 거 맞지? 그런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5가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k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이거 가지고 두 근의 차를 갖고 제곱한 것까진 구할 수 있잖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구할 수 있잖아. 맞지? 얘는 두 근의 합을 제곱한 거에서 알파 베타를 4개 갖다 빼시면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두 근의 합이 5라 그랬으니까 요만큼은 25라고 쓰면 되고 마이너스 4에다가 얘 곱할 거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인 거잖아. 그치? 그럼 결국에 정답은 얘가 지금 17 마이너스 4k라고 튀어나온다는 거지. 제곱한 게. 근데 내가 지금 일부러 더 큰 걸 베타라고 해놨으니까 여기에 제곱을 떼면서 그냥 루트 씌우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됐어. 그럼 결국 이렇게 써있는 애가 4보다 크거나 같다인 거니까 지금 식을 이렇게 쓰라는 거거든. 그럼 이거 풀 때 어떻게 할까? 양변 제곱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17 빼기 4K가 16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K가 0부터밖에 안 돼요. 루트 아시오. 자, 이해했어요? 넘어가시고. 자, 10번. 괜찮아? 10번 부교재 있는 거 맞지? 알아보겠지? 그 다음에 11번. 11번 틀린 사람. 저요. 자, 오답을 뭘로 했어? 설마 3번? 5번? 저도 오고 오케이, 괜찮아. 봐봐. 아니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이 그 답 없었어요. 답지. 너가 원하는 답은 뭐야? 까먹었어요. 디귿리을이야? 모르겠네. 자, 봐봐요. 루트 b분의 루트 a를 계산했더니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루트 b분의 a래, 그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야? B는 음수 그래, b는 음수. 그러면 a는 뭔데? 양수 양수. 왜냐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트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좀 헷갈리겠죠.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c를 했더니 루트에 ac래. 됐어? 자, 그럼 생각해봐봐. 얘랑 곱했 이거잖아. 그럼 중요한 건 그냥 어쨌거나 1번 곱하기 2번이 그냥 써있다는 거지. 앞에 마이너스가 안 붙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음수는 아니다라는 얘기 아니야? 만약에 둘 다 마이너스였으면 생겼겠지, 마이너스가. 근데 둘 다 플러스든 하나만 마이너스든 그러면 안 생길 거 아니야. 뭐 말인지 알아들었어? 근데 생각해봐. A가 양수라 그랬다? 그럼 일단 이쪽 자리는 무조건 음수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얘까지 음수가 돼버리면 뇌절이야. 여기 음수가 붙어야지. 근데 음수가 안 붙은 걸로 봐서는 얘는 양수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C가 양수라는 거니까 C는 음수라는 거지 않을까?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를 똑같이 했으면 일단 맞게 푼 거야. 그리고 이제 기억부터 봐. 기억에서 루트에 a제곱의 b래. 그거를 a의 루트 b라고 했어.
그럼 지금 기억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뭐지? 이 a 제곱을 앞으로 끄집어낼 때 그냥 a로 나갈 수 있나요? 이 질문이잖아. 근데 a가 양수잖아. 이건 되겠죠. 맞지? 양수니까 그냥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근데 니은 뭐래? 루트의 c 제곱분의 루트의 b를 했더니 그게 c분의 루트 b랑 같은지 물어봤어. 그치? 근데 우리 지금 c가 음수인 거 알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음수거든요? 제곱까지 한 건 양수지만 c는 음수잖아. 그러면 얘를 제곱이랑 루트랑 떼고 그냥 c로 꺼내면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루트 안에 마이너스 4의 제곱이야. 이걸 뭐라고 꺼내야 돼? 4라고 꺼내야지. 이걸 이렇게 꺼내진 않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랑 요거를 지우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고 요렇게 써야지. 예? 그러니까 얘가 4라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루트 안에 x제곱은 그냥 절대값 x라고 기억하면 돼요. 네. 알겠지? 이게 그냥 제곱이랑 얘랑 죽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얘랑 죽이면 c인데? 존나 쉬운데? 그게 아니라고. 알아들었어? 그래서 얘랑 죽이고 얘가 원래 절대값 c로 나오는 건데 근데 c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나왔어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으니까 니은이 틀렸다 이렇게 가셔야죠. 알아들었어요? 개 헷갈리네. 네,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안 헷갈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냥 이거야. 루트 안에 뭐 제곱은 절대값 x다. 그냥 이걸로 하는 거야. 너네가 절대값은 잘 풀잖아. 싫어할 뿐이지. 그지? 근데 요거는 사람들이 풀다가 그냥 이렇게 막 지우고 틀린단 말이지. 그게 안 돼요. 됐지? 자, 그리고 디귿 보자. 루트 안에 c, 루트 안에 a를 그냥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루트에 c분의 a로 쓴대. 맞을까? 왜? 분모는 음수인데 분자는 양수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게 맞지. 이거 뭐 얘기할 게 없죠. 그 다음에 리을 루트 안에 b제곱 루트 안에 c제곱 그게 bc랑 똑같다 이랬거든. 그럼 아까랑 똑같아. 루트의 안에 뭐의 제곱이 있으면 그냥 절대값이라고 쓰자고. 그냥 항상 얘도 그냥 절대값이라고 쓰자고. 그리고 봐봐, b가 음수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b지. c도 음수야. 마이너스 c지. 곱하니까 bc 맞잖아요. 정답은 리을까지 맞다. 해서 내가 생각하는 너네가 오답이 나올 만한 건덕지는 니은하고 리을 정도인데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이 맞아요. 이해했어요? 12번 괜찮아? 안 괜찮대. 하자. 괜찮아. 자, 문제 봐봐. 최고차 함계수가 2인 3차식 fx야. 그런데 자, 2f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서정아 몇 차식이에요? 얘 3차죠? 얘가 3차인데 이 3차식이 얘로 나눠 떨어진대요 지금. 그럼 여기에 몫은 생길 거고 나머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몇 차 그러면? 여기가 1차일 거니까 그냥 여기만 ax 플러스 b라고 쓰면 제일 이쁠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봐. fx의 최고차항 개수가 2로 시작한대.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x3승의 개수가 4잖아. 그럼 아마 여기는 개수가 4로 시작하지 않겠나? 그리고 여기를 그냥 슬쩍 a라고 써주면 좀 식이 더럽긴 한데 어쨌거나 문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얘가 제일 깔끔한 거지. 그리고 문제 두 번째. fx-2가 x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역시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가 없다는 거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냥 f1이 2라는 거지. 그럼 f1이 2인 거를 위에다가 풍덩 집어 넣으시면 a가 나오겠죠? 여기다가 다 1 때려 넣으면은? 이해됐어? 그럼 끝난 거 맞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여기를 이렇게 잡겠다는 생각을 못하면 못 푼다. 성민아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13번. 이거는 진짜 한 기억이 있는데. 아니야, 되게 옛날에 했어. 내가 최근에 해주진 않았어. 그래서 내 생각에 너네가 어렵다고 느낄 만한 거는 13번, 14번, 17, 18번 뭐 이 정도? 뒤에 써쓰려고 별로 안 어려운데. 점수 100점에 비해서는 안 어렵죠? 100점에 비해서는. 하자. 13번 봐. 자, 문제 봐봐.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a, b가 있다. 그리고 fx의 식이 나왔지. 그지? 그러면 지금
뭐 얘가 지금 이렇대. 그럼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몰라 지금, 그지? 아는 게 N병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쨌거나 얘가 지금 Y절편이 16이니까 그냥 한번 P가 양수라고 가정하고 한번 그림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됐어요? 여기에 16이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근과 여기에 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때 지금 문제가 여기 있는 근과 여기 있는 근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 이게 지금 2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식을 좀 이쁘게 써보라는 거거든? 됐나? 그러면 뭐라고 쓰면 제일 이쁠까? 자, 일단 여기 하나의 근 모르니까 얘를 그냥 알파라고 하자. 그 여기는 알파 플러스 2 맞아요? 2보다 이만큼 차이 난 거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인수분해식을 쓰면은 fx가 일단 최고차 계수는 p야. 그지? 그리고 한 근이 알파고 다른 한 근이 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지? 여기까지 식을 써주면 일단 이만큼의 거리가 2라는 정보는 이미 녹아 있는 거 맞죠? 그지? 근데 문제, 얘가 지금 y는 30 이렇게 돼 있는 요 30, 요 선이랑 만나는 여기 교점과 여기 교점 이만큼 사이에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지금 8이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 이해합니까?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쓸까? 이제 애들이 여기서 그러면 얘가 는 30인 거니까 이렇게 풀어야지 할 건데 그러면 되게 어려워진다고. 자, 여기를 봐봐. 자, 얘를 알파라고 잡았고 얘를 알파 더하기 2라고 잡았어.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칭축이잖아. 그럼 이만큼의 이 가운데 대칭축의 이름이 뭘까요? 알파에서 1만큼 더한 거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 분홍색의 거리가 8이라는 거는 이만큼의 반띵의 거리가 각각 4란 얘기잖아. 그럼 여기 거리가 4라는 뜻은 알파 플러스 1부터 4만큼 더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여기의 이름이 알파 플러스 5라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5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30이 나온다 이런 얘기라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좀 크게 그리면 이런 거야.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알파 플러스 2. 30은 저렇게 존내게 위에 있어.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8인 거야. 그러면 대칭축으로 반 자르면 지금 얘가 4랑 4인 거지. 여기까지 맞지? 그럼 얘가 4라면 대칭축부터 4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여기에 x값이 알파 플러스 5라고. 그래서 알파 플러스 5를 집어넣으면 30이 나온다는 뜻이라고. 이해됐나? 그러면 식을 써볼게. 알파 플러스 5를 집어넣는다. 어디다가? x값에다가.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얼마야? 알파 플러스 5 들어가면 5잖아 그냥. 맞지? 알파 플러스 5를 x값에 집어넣었어? 그럼 이만큼은 얼마 돼요? 3. 거기다 앞에 이 p까지 싹 곱했더니 그게 는 30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p가 2라는 거네요? 돼, 안 돼요? 그럼 p가 2라는 거야? 그럼 p가 2라는 건 지금 얘가 2라는 거야, 그지? 그럼 현재 fx의 식이 뭐냐면 2 곱하기 x 빼기 알파 빼기 2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뭐랑 똑같다? 요거랑 똑같다. px 제곱, p가 아까 2였지. 2x 제곱 플러스 qx 더하기 16이랑 똑같다는 거 맞아? 그러면 여기서 상수항만 계산하면 그게 16이면 되겠네? 돼? 근데 여기 상수항 생각해보세요. 여기 상수항 얼마일까?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 빼기 2까지를 곱한 게 상수항이겠지. 거기다 2까지 갖다 곱하면.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지금 얘가 16이라는 거잖아. 이해돼? 상수항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다른 게 안 나올 거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 다 떼주면 결국 플러스 알파 플러스 이런 거니까 이거 죽이면 여기 8일 거고.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가 는 8인 거니까 넘어오시면 알파가 뭐야? 2하고 마이너스 4. 너무 째려봤냐? 미안하다. 내가 제일 많이 틀린데 그지? 미안하다. 야 그럼 둘 중에 답이 뭐야? 왜? 느낌상? 잘 봐봐. 문제가 Q가 음수라는 걸 왜 줬을까?
좀 생각해봐. Q가 음수라는 거는 Y축 기준으로 오른쪽이 봐봐. 두근의 합이 얼마예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P분의 Q 맞아요? 근데 지금 P가 양수였죠? 그럼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고 얘도 음수라는 거잖아. 그럼 두근의 합은 양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이 지금 이게 맞다는 거야. 양수가 되게. 그러니까 알파를 2로 골라라. 얘로 고르지 말고. 알파를 얘로 고르면 두근이 음수일 거니까. 이해했어? 저 반대로 놓고 풀어도 다 저게 나와요. 안 나오죠. 반대로 놓고 풀면은 식은 똑같이 나오지. 근데 만약에 반대로 놓고 그림 이렇게 그렸어. 만약에 이렇게 그렸어. 선생님 여기가 16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만약에 놓고 그렸어. 그럼 만약에 이거를 안 따지고 풀면 근데 두근이 음수네? 그럼 두근이 음수니까 이건가 보다 하고 풀고 틀리겠지. 이게 지금 그림에 의존하지 말란 얘기야. 알아? 풀려면 그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풀려면 그림이 필요한데 이걸 보고 그림이 이거니까 두근이 음수야 라고 확정 짓지 말라고. 지금 내가 그냥 그림을 말 그대로 가정하고 그린 거잖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냥 P가 양수라고 해보자고 그린 거잖아. 근데 하다 보니까 P가 양수가 나온 것 뿐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P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그림이 이게 아니었구나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림은 그냥 내가 말 그대로 그냥 내 멋대로 한번 이러다고 해보자 라는 거지 100%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너가 확실하게 볼 기준은 이 식인 거고. 그럼 이 식에 의하면 근이 얘 아니면 얘인데 얘가 맞을까는 그림에 의존하지 말고 요걸 보고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맞다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자, 어려운 문제인데 몇 점이야? 3.8. 뒤에 서술형 몇 점이야? 12, 13. 네, 그래서 이따가 다 해놓고 나서 풍문고 애들은 문제를 이런 순서로 풀라고 딱 정해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4번. 맞았어? 좀 식 좀 더럽죠? 생각보다 막 엄청 어렵진 않아. 그냥 식이 좀 복잡해서 그런데. 자, 봐봐. 14번.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 fx래. 그럼 얘를 이제 x제곱 플러스 땅땅땅땅 이렇게 쓰고. 근데 얘가 2차 함수가 만나는 두 점이 a하고 b래. 자, 이렇게 있다고 하자. 여기가 a, 여기가 b. 좌표는 여기 x값이 2였죠? 여기 x값이 2a였고. 맞지?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꼭지점. 한마디로 a하고 b의 중점이겠죠. 여기 가운데. 요 가운데를 딱 p라고 잡았다. 그때 문제가 a를 지나가면서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이면서 p, b를 연결한 요런 하얀색 선분하고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대충 한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를 지나가면서 요 새끼랑 평행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애가 있을 건데 그 애가 만나는 여기 점을 q라고 하자. 됐어요? 그리고 q에서 수선의 발을 떨궜을 때 만나는 x축과의 교점을 r이라고 하자. 이렇게 문제가 얘기한 거야. 그러면 지금 죄다 좌표를 쓰란 얘기인데 여기까지 그림은 이해됐죠? 맞지? 자, 그럼 P의 좌표는 뭐야? 1 플러스 A 그치, 일단 A 플러스 1이 X좌표가 될 거고 자, Y좌표를 알려면 요거를 여기 식에다가 대입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보면 지금 우리가 fx식을 이미 알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근이 2하고 2a잖아요. 그러면 fx의 식을 이렇게 쓸 게 아니라 x 곱하기 x 마이너스 2a라고 적으면 되잖아. 얘가 절편 근이니까. 그지? 그럼 여기다가 a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y 값이 여기 좌표가 될 거 아니야. x 마이너스 2구나. 미안. 이거 맞지? a 플러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두 번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죠?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a 더하기 여기 들어가면 a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 집어넣으면. 그리고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에 a 플러스 1 맞아? 그럼 지금 얘랑 곱하는 거 맞아? 근데 보니까 마이너스만 눈치껏 슬쩍 앞으로 빼주면 제곱이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걸 이쁘장하게 쓰면은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해됐어? 태양아 이해하고 있냐?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어쨌거나 P하고 B를 연결해서 기울기를 찾아야
그래야 이 새끼의 기울기를 알 수 있잖아 지금. 그럼 PB의 기울기를 계산해 보세요. 직선 PB의 기울기. 자,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다. 그럼 여기서 얘 뺀 게 분모, 0에서 얘 뺀 게 분자 맞아? 그러면은 2a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0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에 저거 뺄 거니까 부호 플러스로 바뀌죠? 그럼 계산해 보시면 지금 얘가 a 빼기 1이걸라? 오, 약분 이쁘게 되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기울기가 a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요거 A를 지나가면서 PB랑 평행한 이 주황색 직선을 L이라 그러면 L 직선은 얘가 기울기인 거 맞지? 그러면 기울기 A-1이면서 지나가는 좌표가 2,0인 거니까 X-2 플러스 Y좌표 0 쓰면 되는 거 맞아? 아, 물론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공통수학 2긴 한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지금. 이게 됐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y는 전개하지 말자. 아무튼 식이 이렇게 있다. 이게 지금 주황색이다. 그럼 내가 지금부터 할 건 이 q를 찾는 거잖아. q를 찾아야 r도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q는 뭐냐면 이 직선이랑 이 2차 함수랑 만나는 교점이잖아. 그러면 요거랑 y는 x-2 곱하기 x-2a랑 는이라고 놓고 풀었을 때 근이 q의 x좌표 아니야? 맞아? 근데 지금 얘랑 얘를 전개를 한번 봐보다 x 빼기가 똑같아요 지금. 그지? 그 x 빼기가 이렇게 똑같은 게 약분해버리면 남는 게 얘랑 얘잖아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넘긴다고 치면 2a를 넘긴다고 치면 결국 x가 3a-1 나오는 거 맞지? 그게 지금 q의 좌표라고. 됐어. 그러면 y좌표가 뭔지는 어떻게 알죠? 이거를 요 직선에다가 대입하든 요 2차 함수에다가 대입하든 하면 되겠지. 돼. 어디서 안 됐는데? 저거 x가 3a 마이너스 1 될 때부터. 얘랑 얘랑 같은 거 맞아? 네. 주황이랑 보라랑 만나면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얘랑 얘랑 같으면 되는데 지금 얘랑 얘랑 똑같은 거 맞아? 그 약분할 수 있잖아. 그럼 얘랑 얘랑 같으면 되는 거니까 2a가 넘어가면 이거라고. 그럼 q의 좌표가 이거고. 그치? 그럼 그때 y좌표는 이 값을 2차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나올 거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넣는다 생각하자. 뭐 아니면 여기다가 넣든지. 그래, 여기다가 넣을게, 여기다가. 여기다 넣으면 얼마 나오나? a-1 곱하기 3a-3 이렇게 나오지. 아, 맞잖아, 여기 넣으면은. 그치, 너네를 탓하는 게 아니야. 그냥 단순 계산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라는 게 P, Q, R을 연결해서 초록색으로 생긴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라고. 둔각이니까 넓이 구하려면은 이만큼을 밑변이라고 보면 높이가 지금 얘부터 얘까지가 높인 거 맞아요? 근데 밑변의 길이는 그러면 Q점의 Y좌표가 밑변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밑변이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넓이식은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높이가 밑변이 a 빼기 1에 3a 빼기 3 여기까지가 밑변이고 그럼 높이가 지금 이만큼의 점선인 건데 이 점선은 p의 x값과 q의 x값을 빼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하고 빼면 나올 거야. 알아들어. 요 놈의 이름이 a 플러스 1 요 놈의 이름이 3a 빼기 1이니까 여기서 얘를 뺀다. 그러면 남는 높이가 2a-2겠지. 이게 넓이식인 거야. 2분의 1 밑변 높이니까. 근데 계산 잘 해보시면 2분의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a 빼기 1 되거든. 근데 얘도 3 곱하기 a 빼기 1이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남는 넓이식이 3 곱하기 a 빼기 1의 3승이지. 이게 SA인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S5를 구하라는 거는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3 곱하기 4에 3승 하시면 답이 나온다. 됐어. 풀 자신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지금 한 줄 한 줄에 왜 저렇게 써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면 돼. 그럼 연습하면 되잖아. 그리고 이거 부교재에 있어. 연습하면 돼. 예. 맨 뒤에 있어. 11강 가면 있어요. 12강인가? 저렇게 안 그리고 이상하게 그래서 px 값이 a 플러스 1이라고
플러스 1이 왜 저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랑 이거의 대칭이니까요. 아, 됐죠? 얘가 3, 얘가 7이면 얘는 5. 얘 더하기 얘 나누기 2. 평균. 그래서 저기 넣고 하면 된다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잡고 그리고 y좌표는 x값을 6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거기부터 꼬여서 그냥 이 자체 안 됐어요. 다시 천천히 보세요. 나머지 이해됐어? 이해된 사람 다음 문제 가고 성민아 이해됐어? 영상을 볼게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써 있는 게 많으니까 그렇지. 한번 읊어줄게. 일단 fx의 근이 절편이 2랑 2a인 건 맞지? 네. 그럼 보라색 맞지? 네. 맞지? x 빼기 2 근, x 빼기 2a 근. 대칭축의 이름은 근과 근의 중점일 거니까 얘랑 얘를 더하고 나누기 했다. 그러면 p의 좌표가 이렇게 시작할 건데 y좌표는 x값을 여기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a 플러스 1을 여기다가 넣었더니 a 빼기 1. 얘를 여기다가 넣었더니 마이너스의 a 플러스 1. 그래서 부호를 앞으로 끄집어내니까 이렇게 나왔다. 됐죠?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요거랑 평행한 직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되걸라. 근데 여기 b의 좌표가 있고 p의 좌표가 있으니까 얘하고 얘의 좌표를 보고 기울기를 구한 거야. 예. 그래서 여기 좌표가 지금 2a,0인 거니까 요 놈하고 요 놈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면 x값끼리 빼서 분모, y값끼리 빼서 분자 이렇게 쓰신 거고요. 맞죠? 나는 식이 그래서 여기가 a 빼기 1 되니까 약분이 하나 싹싹 되면서 기울기가 a 빼기 1이다. 오이? 그럼 마지막에 이 L 직선의 기울기가 a 빼기 1인 거니까 얘를 기울기로 가지면서 지나가는 좌표가 2,빵이면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주황색 직선이 얘라면 그거랑 2차 함수랑 만나는 교점 Q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랑 2차 함수랑 는이라고 놓고 풀었더니 얘랑 얘랑 같아갖고 얘랑 얘랑 같으면 된다. 그래서 X가 나왔고 그게 Q의 좌표다. X가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왜냐면 하나가 2였으니까. 아, 저걸 약분했어요. 약분했으니까. 지금 여기 이 약분된 요거의 의미가 2는 여기 녹아있다는 거지. 그럼 나머지 하나가 요거란 얘기지. 네.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어차피 한번 다시 읽어줘야 돼. 맞죠? 그럼 y좌표는 요 속기를 어디다 집어넣어? 뭐 여기다가 넣든지 여기다가 넣든지 하면 되겠지. 네. 그래서 여기다가 넣었더니 막 이렇게 나왔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이 초록색의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거를 밑변이라고 잡고 요걸 높이라고 잡으면 되는데 이 밑변의 길이가 바로 Q의 y좌표랑 같은 거잖아. 그래서 얘가 밑변이다. 얘가 밑변이다. 그리고 높이는 이만큼이 높이인 거니까 P의 X값과 Q의 X값을 빼주면 남는 게 높이다. 끝난 거지 이러면. 천천히 보시고 자 15번 돼요? 이건 너무 유명한 친구니까 외우고 넘어가자. 16번, 17번은 괜찮지? 자 넘어오시고 18번이 아니고 19번이구나. 내가 얘기한 게 어렵다는 게 19번이 어려워. 18번 해 마라. 해보. 근데 사상자 같은 16원. 뒤집어. P가 A에 있을 때 같은데. 아니 P가 A에 있으면 자 18번 하나 하고 쉬었다 합시다. 됐죠? 자 보세요. 각도 B가 90도고 4하고 4루트 3이래. 그치? 그러면 삼각비가 있을 것 같은데? 1대 루트 3대 2 보여요? 그럼 A 쪽이 60도인 거 맞아요? 응. 그려놓고 가자. 이렇게 있어. 그럼 지금 얘가 4고 얘가 4루트 3이고 여기가 8일 수밖에 없고 얘가 60도였고 뭐 이렇게 되겠지. 자, 그 상태에서 점 P가 AC 위를 움직인대.
그럼 P가 이제 여기 어딘가 있다는 얘기니까 뭐 대충 여기 있다고 해보자. 근데 문제가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이니까 요거의 제곱과 요거의 제곱 좀 더해 주시게 이런 얘기잖아. 됐어? 어떻게 구하지? 내가 처음 얘기한 삼각비가 힌트야? 여기 있는 P점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다고 해볼게. 그러면 왼쪽에 보이는 이 노란색 삼각형이 전체랑 닮은 맞아요? 그럼 얘도 역시나 1대 루트 3대 2가 되시면 되는 거 맞죠? 그럼 제가 여기를 x라고 잡으시면 여기가 루트 3의 x 맞죠? 그리고 여기가 2x 맞죠?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이 물결친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야? 4-x라고 쓰면 되겠지? 원래 밑변이 4였으니까. 그러면은 PA를 제곱했다는 거는 결국에 얘를 제곱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4x의 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PB의 제곱이라는 거는 이거를 제곱하라는 거 아니야? 여기서 얘랑 얘 갖고 피타 한번 쓰면 되지 않을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일 거 아니야? 그럼 루트 3x를 제곱하고 더하기 4-x를 제곱하고 됐어. 그러면 얘랑 얘를 다 더한 게 정답일 건데 잘 봐. 3x의 제곱 맞죠?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이잖아. 그러면 3x제곱에 얘랑 얘까지 다 더한다고 하면 8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이만큼의 식이 최소값이면 되는 거니까 요 2차 함수를 그려서 여기 대칭축의 위치가 정답이겠네. 그게 제일 작은 거잖아 지금. 서정아 x가 얼마면 돼? 2분의 1을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다. 됐어요? 쉬었다 하자. 자 한다. 19번 보세요. 문제 봐.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가 K 범위래 그치? 근데 주어진 2차 방정식을 보니까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돼. 근데 문제가 뭐 하라고 했냐면 실근 X의 범위라 그랬어. 맞죠? 그럼 실근이라 그랬으니까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크거나 같다. 일단 첫 번째 이거의 판별식을 써보시면 짝수 판별식 B'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C 하면은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됐어요? 보면은 통문고 시험지의 특징은 이렇게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인 것처럼 자꾸 내. 솔직히 이거 푸는 거 부등식이야. 엄밀히 따지면 시험에 나오면 안 돼. 근데 되게 많이 내고 있어. 이따가 나올 20번도 그래. 그러니까 너네 그냥 받아들이고 풀어. 알았지? 네. 자 그럼 얘를 푼다 치면은 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요거 얘가 갖고 있는 두 개의 절편이 마이너스 1하고 2인 거 맞아요? 그러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면 지금 범위가 요쪽이랑 요쪽이라는 거 맞지? 그러면 결국에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건데 요거랑 문제가 준 범위인 이거랑 둘 다 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거는 문제가 시킨 거니까 당연히 돼야 될 거고 이거는 실근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돼야 될 거고 그럼 얘랑 겹치는 교집합? 얘네 둘이 겹치는 범위를 쓰면 뭐라고 써야 될까? 일단 K가 마이너스 1인 건 써야지.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랑 요거 겹치는 거니까 2부터 3, 4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K의 범위가 지금 이거란 얘기야. 됐어? 근데 지금 보면 얘는 범위인데 이건 숫자가 딱 한 개니까 요거일 때와 요거일 때로 나누고 푼다. 됐나? 자 그럼 해본다.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식이 얼마가 돼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되는 거 맞아요? 그럼 X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딱 한 개 나오는 거 맞아? 일단 그럼 얘는 무조건 인정해 줘야겠지 얘는? 그지? 그럼 이제 그거 말고 두 번째 만약에 K가
2부터 3 사이라고 해볼게. 됐지? 지금 이 범위라고 해본 거야. 근데 문제가 실근의 범위라며. 그러면 근을 쓰란 얘기잖아. 그치? 옌병 근의 공식 써야 돼요. 됐어. 자, 근의 공식을 쓰면은 그러니까 대충 2 넣고 3 넣고 했겠지 뭐. 자, 근의 공식을 쓰면 x가 자, 여기 2니까 짝수 맞지? 그러면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k 맞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b제곱 마이너스 4a b 프라임 제곱 빼기 ac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지? 됐어. 그러면 k가 만약에 2였다면은 얘가 2가 될 거고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 그지? 그래서 만약에 k가 2였다고 잡아. 그러면 얼마야? 2 뿔마 루트 0이지. 그러니까 그냥 근이 2지. 자, 그리고 만약에 k가 3이었다고 하면은 3 넣고 3 넣었다 해봐. 얼마야? 3 뿔마. 자, 9에서 3 빼고 2 빼니까 9에서 5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4잖아. 그럼 3 뿔마 2니까 여기가 1 아니면 뭐 5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그럼 생각해봐. k가 3이었다고 치면 근이 1이 가능한 거지. 3에서 2를 뺄 수 있으니까. 그치? k가 2였다고 하면 2가 될 거고 뭐 k가 3이었다고 하면 딱 5가 될 거고 그럼 만약에 이 값이 5를 넘어갈 수 있나? 얘가 5를 넘어가려면 얘도 3보다 커야 되고 얘도 3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게 k의 최소와 최대니까 결국에 얘가 들어갔을 때가 최대인 거고 얘가 들어갔을 때가 최소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보고 마지막에 정답을 1부터 5 사이다 이렇게 쓰란 얘기죠. 왜냐면 가장 작으면 1이 나오긴 하니까. 가장 크면 5가 나오긴 하니까. 근데 이걸 갖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사실 나는 애들한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 난 그래서 이 문제가 모든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아까 했던 뭐 13번, 14번 이런 건 어려운데 공부하면 대비가 되거든. 근데 솔직히 이건 좀 대비가 안 되지 않을까. 됐어요? 그 실제로도 그때 시험지에서 요거를 풀린 사람이 제일 많았어. 돼? 그래서 19번 이 정도 넘어가. 그 다음에 20번 보세요. 자, 20번도 부등식 문제야. 여기 켜져 있냐? 오, 다행이다. 설마 안 킨 줄. 자, 문제 봐봐. 2차 함수가 있대. 근데 이 2차 함수의 식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6이니까 당연히 정확히 못 그려. a를 모르잖아.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인 직선이 이렇게 있대.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래. 보다시피 이렇게 만나는 두 교점이 있대요. 지금 이 교점과 교점이 있대. 근데 이 교점과 교점을 이은 뭐? 선분, 그지? 직선이 아니고 선분이잖아. 그러면 교점과 교점을 이은 선분이니까 이만큼의 분홍색만 얘기하는 거 맞지? 이거 삐져나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선분 위에 마이너스 1,3이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럼 현재 지금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처럼 봐봐. 마이너스 1을 2차 함수에 넣었을 때 3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 이해돼? 자, 봐봐. 이 그림을 보고 식을 두 개를 뽑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6이랑 2x 플러스 1이랑 같다고 뒀어? 그러면 지금 이 방정식을 풀고 근이 두 개가 나와야 그 근 두 개가 교점과 교점인 거 맞죠? 그럼 얘를 넘기면 x제곱 플러스 넘어와서 a 플러스 2의 x 넘어와서 마이너스 5는 0인데 이 새끼를 풀어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그래야 두 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판별식이 b제곱하고 마이너스 4ac니까 20이지. 이게 0보다 커야 돼. 근데 이거 당연한 거죠.
제곱에다가 양수도 하면 0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미 지켜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미 두 점에서 만나는 건 무조건이다. 100%다. 됐어. 그거 됐고. 그럼 두 번째 이제 뭐 해야 돼? 그림처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에 2차 함수의 함수값이 3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뭔 소리냐 봐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3이 여기 있다고 해봐. 그러면은 2차 함수가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2차 함수에다가 대입한 게 3보다 작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혹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해봐. 마이너스 1,3이.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2차 함수의 함수값이 3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 선분과 이 선분 사이 여기에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3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2차 함수가 크겠지. 그림상 알아듣겠어? 한 번만 다시. 근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만약에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났는데 여기까지는 100% 맞죠? 판별식 0보다 크니까.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요 교점보다 왼쪽에 있다고 해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2차 함수의 함수값은 여기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직선의 함수값은 여기잖아. 그지? 근데 마이너스 1을 직선에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딱 3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3이거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 교점이 이 사이에 있으라 그랬으니까. 그럼 뭘 뜻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직선보다 2차 함수가 밑에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요거보다 오른쪽으로 삐져나가 있다고 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직선 여기가 마이너스 1,3이거든. 근데 2차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밑에 있거든. 이해됐어? 이런 상황이면 안 된다. 요런데 어딘가에 마이너스 1,3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걔를 넣었을 때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직선보다 위에 있으면 괜찮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다? 마이너스 1을 여기 2차 함수에다 넣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6이죠. 이게 얼마야? 3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면 된다. 근데 어차피 위에 있는 이거는 이미 지켜지고 있는 거니까 그냥 쌩까고 얘만 풀면 되니까 정답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넘어가세요. 이건 뭐 내가 더 얘기한다고 될 게 아니야. 집 가서 잘 고민해 보세요. 내가 무조건 설명 안 해주는 게 아니잖아. 할 건 해주지, 그지? 요거니까 내 말은 이게 너가 못해가 아니고 내가 설명 못해도 아니고 이거를 이제 이 정도 봤으면 너가 집 가서 열심히 그림 그려보란 얘기야. 그러다가 될 거야. 일단 뒤에 끝까지 하고 남은 시간 동안 다시 해드릴게요. 자, 21번 오세요. 자, 21번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x 마이너스 k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면 얘 곱하기 목만 생기고 뭐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면 얘가 얘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근데 차수가 높은 4차식이니까 4차식을 인수분해하면 뭐 써야 돼요? 조립제법. 그러니까 일단 개수를 싹싹 갖다 집어넣고 얼른 찾아야지. x에 뭐가 들어가 0이 되는지. 얼마예요? 다행히도 1이에요. 그죠? 1 넣었어. 1, 0, 0, 마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자, 그럼 현재 지금 얘는 3차식이지. 상수 1차, 2차, 3차. 자, 여기다가 또 뭐 넣어야 나누어 떨어져?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됐지. 그지? 그리고 얘는 또 인수분해가 되죠, 그냥? 그리고 현재 결론이 뭐냐면 이 식을 인수분해 해보니까 얘 때문에 x 마이너스 1, 얘 때문에 x 플러스 1. 그지? 요만큼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걸 굳이 두 번 쓸 필요가 없지.
하나 이렇게 지우고 제곱이라고 쓰면 되죠.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현재 봐봐. x 빼기 k가 1차식이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는 애가 예를 들어서 x 빼기 1이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때는 qx가 뭐가 되냐면 이거 말고 요만큼이 qx가 되겠지. 그러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이게 qx인 거야. 알아들어? 그 다음에 만약에 x 플러스 1이 왔다고 치면은 이거 한 개 왔다고 치면은 남아있는 거 3개가 녹실 거 아니야.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 한 개, x 플러스 1 한 개, x 마이너스 2 한 개 이렇게 있겠지. 뭐 하는지 알아들어요 지금? 또 뭐야? 만약에 x 빼기 2가 이거였으면 나머지 3개가 몫이니까 이만큼 3개가 몫이지. 그럼 그때는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의 제곱 이게 qx겠지. 됐어. 그냥 알아듣냐? 그러면 지금 노란색일 때는 k가 얼마인 거야? 노란색이면 k가 1. 이게 이거니까 k가 1이지. 그렇잖아. 그럼 이때는 k가 1인 거고 qx가 이건 거잖아 지금. 그럼 문제가 q의 2k를 구하라는 건 q2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q2k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럼 q2면 얼만데? 여기다가 2 넣고 여기다 2 넣으니까 어머 썩을 0 나오네. 그지? 그럼 만약에 주황색이었으면 k가 얼마야 태양아? 그럼 이땐 k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이때는 q에 2k니까 q에 마이너스 2 구하라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라는 거지. 얼른 해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3에 마1에 마이너스 4 맞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나오겠네 이렇게. 됐지? 그 다음 마지막 파란색. 이땐 k가 얼만데? 그 이때는 q에 2k니까 q4 구하라는 거지. 얘병 4 넣어보세요. 얼마예요? 3 곱하기 5의 제곱이네. 75. 됐습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0이랑 75.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2죠. 저렇게 우렁차게 오답을 말하다니. 자, 22번. 21번이 서술형이었던 거예요? 예. 생각보다 쉬운데. 쌤이 하니 22번 봐봐. 자, 2차 함수 fx. 2차 함수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범위 그건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같은데. 대칭축.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다. 대칭축 누구세요? a세요.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이세요. 그쵸? 그러면 2차 함수를 아래로 볼록으로 그렸더니 이 대칭축의 이름이 x는 a래.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이 범위가 얘를 포함하는지 아닌지를 갖고 케이스를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림이 몇 가지로 쪼개진다? 3가지. 왜 3가지인지 보쇼? 3가지인지 보여? 이거 진짜 많이. 이 진짜 많이.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근데 이게 부교재에 없어. 그러니까 부교재만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기본 문제가 빵점인 거죠. 그래서 안 돼. 그 다음에 이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1인 거지. 돼? 자, 그러면 만약에 1번 경우였으면 a가 1보다 커야 되지. 이때는 a가 1보다 크다. 그러면서 범위가 요만큼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는 최소값이 ga니까 최소값 ga가 뭐야? ga가 fx에다가 1을 대입한 얘가 최소값이겠지. 알아들었어? 최소값이 ga래.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최소값이 뭐야? 최소가 그냥 f1이잖아. 그지? f1이니까 여기다 1을 넣겠지. 넣어봤더니 뭐가 나와? 마이너스 a 플러스 1 나오잖아. 그거를 ga라고 부르셈 이런 얘기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을 ga라고 하자 이런 뜻이라고. 그럼 만약에 2번 상태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a가 있으면 되죠. 그러면서 최소값은 a가 들어가면 되지. 그럼 이때 최소값은 fa지. 맞지? 그럼 fa가 들어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잖아. 그럼 이제 걔를 GA라고 부르셈 이런 얘기지. 글씨도 안 써져. 맞아요? 자, 이때는 a가 얘보다 작다. 그때는 최소값이 f가 f-1이다.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3a 플러스 1 나온다. 그거를 앞으로 GA라고 하자.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보고 GA의 그래프를 그려서 GA의 최대값을 또 찾아야 돼. 됐지? 아, 뭐 쉬운 문제는 아니야. 자, 그럼 보세요. 자, 1보다 큰 쪽에다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그리래. 맞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자, 1보다 큰 이쪽. 이 점선보다 오른쪽에다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리래. 그럼 얘는 무조건 1, 빵 지나가는데 기울기 음수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고. 자, 그 다음에 얘부터 그리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왼쪽, 요 왼쪽에다가 얘 그리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세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뭐 저 밑에 있겠죠. 그리고 기울기 양수니까 뭔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3a 플러스 1이지. 그리고 요 사이. 에다가는 뭔가 2차 함수 갖다 세려 그리래. 근데 얘는 근이 대충 0하고 1이잖아. 그러니까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가는데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겠지. 그럼 뭐 썩을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겠나 그냥? 아니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럼 최대값이 여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었잖아. 그럼 이 새끼 또 2차 함수잖아 지금 요거. 그럼 이 새끼 대칭축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 갖다 세려 넣으면 나오겠지. 그러니까 답이 4분의 1이다. 됐어. 자, 봐봐. 내가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여기까지 와가지고 얘를 완벽하게 그리면 12점, 13점 받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이런 문제 좀 풀어봤으면 범위 나누고 푼다는 건 알잖아. 그럼 만약에 자기가 도전을 했어. 끝까지 못 풀었어. 근데 여기까지 풀었어. 그럼 점수 몇 점 받게? 대충 4점은 받아. 아무리 적어도. 4에서 한 6점 받는다고 치자. 좀 짜긴 해. 짜긴 한데 제가 생각해봐. 근데 앞에 아까 우리 객관식 13번, 14번 존나게 어렵게 푼 거 그게 지금 3점, 4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봐봐. 아까 단답형 넘겨봐. 단답형 18번, 19번. 그거 다 5점이야. 5점이야. 그리고 단답형이라는 건 뭔 얘기냐면 주관식인 거거든.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맞아도 답이 틀리면 빵점이에요. 걔네들은. 알아들었지?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뭐 너는 그냥 나중에 중상권도 문제 족같으니까 다 풀고 그냥 너희 4명을 들어봐봐. 어떻게 풀어야 돼? 자, 첫 번째 객관식 1번부터 14번, 15번까지 있거든 보통. 자, 보통 객관식이 1부터 14번, 15번까지 나와. 그리고 단답형이 4문제가 나와. 그리고 서술형이 4문제가 나와. 보통 그래. 그러면 시험 문제를 푸는 순서 무조건 1번, 객관식 1번부터 10번까지는 당연히 푸셔야 돼요. 뭔가 풀면서 워밍업도 하는 거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 다음 무조건 서술형 해야 돼. 근데 서술형도 4문제가 일단 4문제를 다 해봐야 돼. 하다가 이런 문제 만났어. 일단 여기까지 썼어. 근데 뒤에를 봤더니 도저히 사이즈가 안 나와. 씨발 존나 어려워. 근데 뭔가 이쯤 했어. 그럼 딱 뭔가 보인다고. 아, 나는 이쯤 쓰고 점수를 조금 빨아먹을 건데 다른 친구들은 쳐다도 안 보고 13점 다 까이겠구나. 그럼 너 점수 벌었잖아. 그러면 그냥 너 떠나면 돼. 진짜 그런 거야. 야, 아니, 씨발, 진짜 제발 그런 거야. 내 말을 들어 진짜로. 나 내신 10년 했어, 이 새끼들아. 봐. 야, 이거 낮은 거 같아, 높은 거 같아? 내 생각엔 좀 낮아요. 연 먹고 새끼야. 야, 봐봐. 야, 솔직히 작년에 선배들이야 9등급 제도고 4%에 들어야 1등급이니까 이 한 문제 한 문제가 아깝지. 근데 너네는 네가 상위 1%를 찍든 상위 9%를 찍든 넌 다 1등급이잖아. 맞잖아요. 그럼 아슬아슬하게 커트라인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렇잖아. 그게 개이득이잖아. 그러면 봐봐. 어차피 너의 경쟁 상대는
애매하게 여기 사이에 걸쳐 있는 친구들이랑 맞짱 뜨는 거지 저 위에 있는 새끼랑 맞짱 뜨는 게 아니잖아. 아 그럼 걔네들이야 이거 다 맞겠지. 걔네들이야 뭐 12점 따겠지. 1점밖에 안 까이고. 닌 6점밖에 못 땄어. 6점 까이고 뭐 7점 까이고. 그럼 너가 저 위에 새끼를 쳐다보면 이게 뭔가 망한 것 같잖아. 근데 네 경쟁 상대는 어차피 지금 이 문제 안 건드려. 아 진짜 그런다니까?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한 2점 했으면 아 이게 집에서 숙제였으면 대충 컨다 돌리고 씨발 한 시간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시험장에서 못 풀잖아. 냉철하게 떠나야 돼. 어? 내가 여기서 장사는 다 했어. 이제 더 이상 있다고 내가 돈을 벌 수 없어. 그럼 빨리 딴 데가 장사해야지. 그래서 봐봐. 근데 그렇게 하고 모든 문제 다 떠나면 어떡하지? 근데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다 떠나는 새끼가 앞에서부터 풀다가 뒤에 있는 서술형 2개를 싹 다 날리는 새끼보다 잘 봐. 아 무조건 그게 진리야 진짜로.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떠나는 애새끼가 점수를 잘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아 그건 맞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영리하게 하라는 거지 뭐 하다가 한 1분 깔짝거리고 넘기고 1분 깔짝거리고 넘기면 씨발 건지는 게 없잖아. 그 안 그러게끔 네가 열심히 하는 거고. 근데 앵간 열심히 했어.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 이 시험지를 처음부터 이런 순서대로 푸는데 네가 앞에 13번, 14번, 17번, 18번 이런 함정 카드에 한 번도 안 걸리고 여기까지 50분 안에 올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 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영리하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단답형 4문제 중에 2개 정도는 쉬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가 남냐면 단답형 3번, 단답형 4번 그리고 서술형에서 네가 건너뛴 거 한 2개 정도 그리고 객관식에서 이게 뭐가 있겠지. 그럼 봐봐. 이 순서대로 이렇게 풀잖아? 그 네가 공부가 앵간치 돼 있는 애면은 여기까지 30분이야. 남은 게 20분이고 어차피 한 2문제 버려야 돼. 그럼 버릴 거면 단답형 3, 4번을 버려. 5점짜리 2개 버리고 어차피 이거는 풀이 과정 다 쓰다가 마지막에 더하기 빼기 한번 뜨면 빵점이야. 그러니까 가성비가 쓰레기잖아. 아 그렇잖아. 영리하게 풀어야 돼.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지는 일단 기본기를 익히고 문제를 외우고 까지가 된 상태고 그리고 나서 뭔가 실전적으로 연습을 할 때 머리를 써서 풀어야 돼. 가장 영리하게, 가장 유리하게. 알아들었지?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절대 개소리가 아니야. 어? 너보다 10살 많은 선배를 가르쳤어 내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무조건 의대를 갈 거고 제 위에 다른 친구가 있는 꼬라지를 못 보겠어요. 저는 풍문고를 부수러 왔어요. 아 그러면 다 해야지. 근데 솔직히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그냥 솔직히 적당히 여기에만 이 1에만 걸치면 너무 인생 행복하겠다 막 그러고 있잖아. 아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이게 맞아. 이게 무조건 맞아. 나랑 맞짱 뜨던가. 아 이게 맞아. 진짜 이게 맞아. 쌤, 알았지? 저 합산해가지고 1등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맞지. 그래서 이게 그 중간고사만 친 상태로 중간고사의 컷이 나와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기말고사 컷도 나오고 그리고 중간기말 합쳐갖고 합산 컷도 나와. 근데 그 내신 대학은 내신 그 합산 컷을 먹는 거예요? 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중간 컷의 의미는 내 현재 위치가 이 정도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75점이야. 그럼 뭐야? 너네 기준으로 안타깝게 1을 못 맞은 2등급 맨 위에 있는 친구잖아. 그럼 내가 이제 몇 명만 좀 머리채 잡아 당기면 내가 1이 될 수 있겠다. 이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만약에 내가 한 79점이야. 그럼 넌 이제 뭐야? 중간만 따지면 1이긴 1인데 이거 좀 있으면 좆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내 위치를 파악하라고 알려주는 것뿐이고 대학 갈 때는 합산 컷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조지면 절대 안 된다. 쌤 수행평 나왔어요? 봤어요? 그때 그 시간은 나왔어요? 시간 나왔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뭐 문제가 무슨 뭐 개무시하는 문제던데. 열심히 해보시고 안 되면 얘기하세요. 알아들었어? 이거 작년 주제 또 왔잖아요. 이번엔 출제하신 난이도가 이용 못되니까. 그거를 뭐 야 차라리 뭐 선생님 내일 눈이 올까요? 비가 올까요? 이거 물어봐. 내가 어떻게 알아? 막말로 그 새끼 기분 따라 다른 거 아니겠어? 아 그렇잖아. 내가 누군지 모르긴 한데 죄송한데 야 그냥 이번 연도에 만약에 농담이야? 이번 연도에 약간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아. 뭔가 예민해. 그럼 쉽게 어렵게 될 수도 있지. 이번 연도에 막 주식이 대박 났어. 막 행복해. 그럼 쉽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 주식 대박 났어. 자 그리고 제발 얘기하는데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마.
시험 문제는 어려운 게 좋아. 와이프랑 싸웠으면 좋겠다. 시험 문제는 어려운 게 좋아. 자, 아까 3번 틀렸다 그랬지? 네가 1번부터 6번까지 난이도 문제만 20개 나왔다고 쳐봐. 너 그거 한 번도 안 틀리고 다 맞을 수 있어? 만약에 시험 문제가 그따위로 나면 1컷은 100점일 거야. 너 한 개 틀리면 4등급이에요. 가능하겠나? 그냥 어렵게 나오고 최대한 네가 머리 써가지고 막 부분 요소 빨아먹고 몇 개 찍어서 맞고 이런 게 낫지. 알아들었지? 토요일 날 또 시험 볼 거야? 이제 매 수업마다 시험 볼 거야? 내가 토요일에는 얘 거 볼 거야. 그래서 얘도 한번 양보해갖고 너네 거 봤으니까 너네 한번 얘 거 봐. 그거랑 그냥 그러니까 그걸로 한번 하이엔드를 경험해봐. 존나 높은 거 한번 경험해봐. 알지?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뭐 너네 거 재작년 거, 너 재작년 거 따로 하든지 할 테니까 한번 토요일에는 진짜 어려운 진짜 족같은 시험지가 어떤 건지 한번 봐봐. 그거는 아마 1컷이 한 35점 될 거야. 35점. 1컷이 2야. 평균. 저희 반 평균이 1컷은 그 정도 나와. 왜냐면 중상고 또라이들은 존나 잘하거든. 작년 거랑 올해 거랑 그게 똑같아요. 아예 똑같아요. 단 한 개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그럼 부교재 반영이 안된 거 아니에요, 시험지에? 부교재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나? 솔직히 2학년 거에 비하면 안 되긴 했는데 야 봐봐. 굳이 얘기해보자. 쉬운 거 어려운 거 다 떠나서 일단 10번 문제 부교재에 있죠? 자 물어보자. 야 1번부터 9번까지가 부교재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뭔가 난이도가 짤까 있는 것 중에서 봤던 거 싶은 거 얘기해봐. 10번 봤다 인정해? 11번 봤어 안 봤어? 11번은 사실 부교재 있든 말든 그냥 어느 책에나 다 있는 거야. 그지? 그 11번 그냥 넣는다? 나 부교재에서 봤어. 솔직히 12번 똑같은 문제는 아니긴 해. 없어. 자 13번 있어요. 그거 이렇게 L 해가지고 요 거리 여기 L 플러스 3, L 플러스 4 이 문제 있어. 부교재 가면. 그걸 어렵게 바꾼 거야. 14번 부교재 가면 있어. 15번 부교재 가면 있어. 15번은 없는데 15번에 그 원 문제가 좀 바뀌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15번은 세모. 야 그럼 봐봐. 어쨌거나 객관식 중에 어려운 거 4개 들어있잖아. 난 그냥 그렇게 보는 거야. 인정하지? 자 그리고 서술형 와봐. 야 단답형 1, 2번 의미 없어. 그래 단답형 3번 문제 4번 문제 없어요. 단답형 3, 4번이 없고 20번 문제도 없지. 서술형이 없네. 이 시험제 서술형 문제가 없네. 서술형 문제가 없다. 맞아. 내가 그래가지고 작년 선배들한테 야 부교재만 풀려서 미안하다 막 내가 사과했었어. 근데 저 부교재 이번에 프로그램 숙제였잖아요. 예. 숙제를 하면서 생각이 드는데 부교재도 쉽지 않네요. 그래. 열심히 해.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쌤이 다 만든 거예요. 만들었거나 뭐 시중 교재를 참고했거나 하겠지. 공부하다 힘들어? 응? 너는 근데 미안한데 힘들어 자격이 없어. 너는 맨날 와갖고 졸기나 하고 새끼야. 너의 학원 일정이 얼마나 많은지는 뭐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게 너가 피곤해하고 너가 자는 걸 정당화해주진 않아. 그럴 거면 씨발 끊던가 왜 와갖고 졸아. 맞잖아. 누구밖에 만들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심해. 내가 뭔가 안쓰럽다는 마음이 들기보단 좀 빡쳐. 그러니까 진짜 얘가 얼마나 힘들까 이 마음이 가끔 들거든. 딴 친구들을 보면. 근데 이 새끼는 그럼 그냥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서운하지 새끼야. 그거 봐봐. 내가 맨날 설명할 때 너가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다가 약간 이렇게 가끔씩 눈이 딴 데가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멍 때리는 거지. 너도 날 안 싫어하는 거 내가 알겠는데 너가 좀 정신 차리고 할 필요가 있다 그냥. 어? 아무튼 그렇고 공부하다 힘들면 응? 씨발 존나 하기 싫다 하면서 그냥 하는 거야. 왜냐면은 야 내가 진짜 너네 아직 1학년이고 지금 새싹들이잖아. 근데 그래서 진짜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이미 2, 3학년들쯤 되면은 저 새끼 또 지랄이나 내 말 듣지도 않아. 솔직히 그럴 거 아니야. 걔네 뭐 한다고 뭐 듣겠어 내 말을? 공부가 인생의 다야? 진짜 저 인생 공부가 다인 것 같아요. 공부 빼고 인생이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공부가 인생이 다는 아니거든. 절대 아니거든. 절대 아니거든. 근데 마인드를 그렇게 먹어봐. 공부가 인생의 다가 아닌데 그 뭣도 아닌 공부조차 못하면서 인생 어떻게 살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들어봐. 내가 말하는 거는 잘하고 부시고 씹어 먹으라는 게 아니야. 그냥 하루하루 일정하게 쭉 살아 3년 내내. 야, 이거 하나 좀 들어봐, 진짜. 자, 내 친구들 얘기를 해줄게. 실명 거론은 좀 그렇고. 자, 고3 때였어. 나는 그 당시에 고3 때까지 문과여가지고, 문과여가지고, 뭐, 그렇게 뭐, 그래서 중위권이었어. 난 그 당시에 이제 인서울을 할 수 없는 성적이었고, 그 재수를 열심히 했고, 뒤지게 열심히 했고. 근데 아무튼 내 친구 중에 약간 좀 상위권인 친구가 하나 있고, 약간 나랑 비슷하게 놀고 있는 중위권 친구가 하나 있었다? 근데 이제 얘도 수시를 쓰고 얘도 수시를 썼을 거 아니야. 다들 수시를 광탈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수능을 보고 수능 점수로 대학 가겠지. 근데 얘가 평소 보던 것보다 좀 많이 못 받고 얘가 이날따라 수학 찍은 걸 한 3개 맞았나?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점수가 앵간 비슷해졌어. 그래서 저기 가면은 2호선과 7호선을 갈아탈 수 있는 K대학교가 있어요. 건국대가 있어. 응? 근데 얘네가 여기서 만난 거야, 건대에서. 그 나는 개인적으로 이미 내 얘기는 아니고 내 친구 남 얘기니까 난 이런 생각을 했다. 와, 얘는 인생 개꿀빠네. 야, 이 새끼 인생 존나 억울하겠다. 나 솔직히 그 생각 진짜 했거든. 근데 그러니까 그땐 그랬지. 나도 20살 때. 근데 살잖아? 이게 쭉 살잖아? 쭉 살아보면 내가 감히 이들의 인생을 평가할 건 아닌데 이 대학의 네임밸류가 같잖아. 네임밸류가 똑같잖아. 그 인생이 똑같나? 솔직히 그렇진 않겠지. 그럼 뭐가 결정할 것 같아? 얘가 살아온 그 인생의 그 흐름에서 뭔가 배워왔던 것들, 이 새끼가 깨달았던 것들, 그런 거를 가지고 대학교 1, 2, 3, 4학년을 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나이가 33인데 이제 뭔가 애도 낳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그잖아. 근데 그게 언제부터 생길까? 얘는 그래도 억울하더라도 고1, 2, 3 때 뭔가 열심히 했으니까 성적이 상위권이었을 거 아니야. 그 뭔가 살면서 이제 뭔가 인생이 지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알 거고, 그 원래 했던 가닥이 있으니까 대학교 학점도 좀 좋을 거고, 그리고 그게 진짜 하던 대로 하겠지. 이게 좀 억울하긴 한데. 근데 얘는 그걸 그렇게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얘만큼. 그렇잖아. 결국에 인생 결정하는 건 지가 인생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가 중요한 거야. 근데 그게 어디부터 생기는 거냐면 네가 하루하루 동안 이 적 같은 걸 견디면서 매일매일 일정하게 살아오는 거를 2년, 3년을 하다가 생기는 거지. 내가 막 맛있는 것도 참아보고 다이어트 하듯이 시험 기간 동안 막 애들하고 막 비교도 하면서 막 빡치는 것도 한번 겪어보고 한번 올려가지고 내가 저 새끼 한번 밟아보고 억울하게도 한번 틀려보고 막 그러다가 느는 거잖아, 성적이, 실력이.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그 막말로 그럼 뭐 대학 잘 가면은 뭐 막말로 여기 다 서울대 애들이 다 하게? 그럼 서울대 의대 가갖고 막 살인사건 일으킨 이 새끼들은 뭐야? 까이잖아. 그렇잖아. 내 동생만 해도 고등학교 실업계 나왔어. 근데 걔 인성 되게 좋아. 잘 살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나는. 아니 아무튼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라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매일매일 하는 거야. 매일매일. 그러다 보면은 대학을 잘 가면 잘 간 대로 살겠지. 대학을 잘 못 가면 그래도 네가 열심히 해온 게 있으니까 잘 살겠지. 그지? 그래.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야. 됐어? 그거 봐봐. 나는 프로게이머 준비하다 깝치다가 공부를 늦기 시작해서 사실 뭐 고3 때 한다고 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이렇게 멈췄지. 심지어 영어가 맨날 5등급, 4등급이 나오는데 수학 좋다고 맨날 수학만 했어. 그런 새끼를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 끄덕거리고 있네. 자, 근데 내가 이제 그러고 딱 고3 수능 끝나고 나오면서 뭘 느꼈냐면, 자, 고3 딱 수능 봤어. 딱 보고 이제 핸드폰 딱 받아가지고 짐 싸갖고 딱 교문을 나오면서 재수다 씨발 하고 나왔다. 진짜 그랬어. 왜냐면 그때 내가 진짜 100% 싫어한데 그 수능 시험이 끝난다고 바로 집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막 시험지 파본도 검사해야 되고 뭐 놓친 그 OMR 카드 검지 검사하고 막 그런 거 하나 좀 늦게 나와. 그럼 거기 좀 대기 시간이 있거든. 근데 핸드폰을 받았잖아. 그래서 막 친구랑 연락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메가스터디에서 등급컷이 뜨거든. 그리고 그때 이제 수능 시험지를 풀면서 그 내 수험표 뒤에다가 가채점표라는 거 써갖고 내가 몇 번으로 찍었고 이게 다 해낼 쓰고 있어. 그걸 가지고 그 대기 시간 동안 등급컷을 딱 보면서 채점을 딱 했다?
근데 이제 내가 보통 국어가 1 나오고 수학이 1 나오고 영어가 3, 4가 나왔는데 3, 4가 나왔는데 내 전략은 이렇게 맞고 건대를 가는 거였어. 근데 국어 2 나오고 수학 2 나온 거야. 영어 매기지도 않았는데. 아, 조졌다. 혹시 영어가 2는 괜찮지 않을까? 막 이지랄하면서 매겼다. 얘는 영어가 5가 나온 거야. 진심으로. 그래서 교문 나오면서 난 이제 재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고서 12월 달, 1월 달 진짜 뒤지게 놀고 내가 재수학원 언제 갔냐면은 그 다음 연도 2월 14일 날 갔어. 왜 기억하냐면 무슨 날이야? 가니까 환영한다고 초콜릿 주더라고. 씨빠스끼리고. 진짜로. 그리고 환영하겠죠. 돈 주러 왔는데 환영하겠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제 막 했어. 진짜 개열심히 했어. 진짜 개열심히 했고 나는 내 인생에서 그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던 적이 없어. 진짜로. 나 이렇게 자신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했더니 솔직히 내가 연대, 고대, 서울대를 못 가긴 했는데 응? 내 친구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야, 너가 성적을 그렇게 올렸고 너 삼수에서 한 번만 더 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뭔 얘기가 드냐면 고3 때는 내가 열심히 안 했잖아. 그래서 그까짓 1년? 했거든? 근데 재수할 때 이딴 식으로 열심히 살아보니까 다시는 이렇게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네가 열심히 살잖아? 그러면 네 성적이 이게 나오건 혹은 대학을 뭐 중앙대를 가든 건대를 가든 개뽀록 떠갖고 연대를 가든 응? 인생에 후회가 안 남아. 근데 만약에 가끔 이제 씨발 오늘 하루 정도는 벚꽃 괜찮지 않나? 오늘 하루 정도 롯데월드 괜찮지 않나? 이게 매일매일 합리화를 하고 살잖아? 그렇게 이제 1년, 2년, 3년 쌓이잖아? 그러고 나서 3년 딱 지나고 봤을 때 만약에 본인이 갈 수 있는 것보다 낮게 가잖아? 그런 애들이 재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재수했을 때 성공률이 되게 낮아, 사람들이. 그래서 별로 재수생들이 그렇게 무섭지도 않아. 다 병신들이거든. 진짜 최상위권에 있는 저 의대 노리는 의대 정원 들어가고 올라가는 이 친구들은 좀 무서운데 그냥 딱 나 같은 이런 일반적인 재수생들 있지? 다 병신들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3년 동안 살아온 고3들이 훨씬 잘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장 이거 하나 풀고 에이 병신 이거 틀렸어. 서술형 13점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 되게 조그만 거 아니냐? 그렇잖아. 야 막말로 이 시험지가 2가 뜨든 3이 뜨든 인생이 바뀌어? 안 바뀌어. 다음 시험에서 뽀록 뜨면 되거든. 선생님 안 뜨면요. 닥쳐 제발. 그렇게 걱정 인형할 거면 살지 마. 그러면 선생님 저 지나가다가 차에 치면 어떡하죠? 그럼 왜 살아? 아니잖아. 걱정을 하는 게 아니야. 벌어나지 않은 건 걱정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는 거지. 근데 어차피 딱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때 네 뭐 할 건데? 그럼 있는 거 풀겠지. 그렇게 매 순간순간 살아. 그럼 대학 가. 알았어? 너네가 아직 너무 애기들이고 아직 완전 1학년이고 첫 시험도 안 본 완전 그냥 햇병아리들이잖아. 니네는 진짜 가능성이 많고 내가 이제 옛날에 고3 가르칠 때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한 8월 달쯤이었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2 8월이지. 그때 만난 여자애가 있어. 그 학생이 처음 만났는데 그러니까 너네로 치면 곱셈곱식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와 로그 연산도 못해. 고2인데 이게 말이 돼? 진짜 나 이 새끼 좀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었다. 근데 얘가 국민대를 가네? 그러니까 솔직히 뭐 너네가 여기를 목표로 하진 않겠지만 얘가 받았던 성적이나 얘가 했던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여기 진짜 이 새끼 절하고 들어가야 돼. 진짜 그 정도야. 그리고 심지어 얘가 이제 고3 때 돼갖고 막 수시 원서 쓴다고 막 자기소개서 쓰고 막 뭐 포트폴리오 정리하고 막 별 지랄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난 3학년 담임이었으니까 내가 좀 도와주려고 봤지. 근데 보면서 솔직히 그 생각이 이래갖고 붙겠냐 이 생각이 들었어. 근데 가던데? 하다 보면 가. 얘가 어떤 애냐면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1월, 2월 막 이쯤에 언제 한번 이 새끼가 눈탱이 밤탱이 돼서 온 거야. 근데 남자였으면 어디 맞짱 뜨고 왔나 생각하면 여자애잖아. 너 뭐 울었냐? 뭐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 뭐게? 맞죠. 쌍꺼풀 수술 씨발. 고3이요? 근데 그러고 저 뒤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여기 막 수업하고 있는데 새끼가 나를 얘 핸드폰이야? 핸드폰으로 씨발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 눈탱이 카메라 켜서 확대해갖고 보고 있는 거야. 분위기 어떻게 갔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되게 이렇게 정도 많이 가고 아꼈던 애긴 한데 근데 이 친구를 보면서 다른 친구들은 정말 많은 가능성이 있겠다고 항상 생각해. 아 진짜 그냥 그래. 그냥 살아. 그럼 얘가 뭐 얘라고 뭐 고1 고2 때 그 내신 성적이나 이게 완벽했을까? 아니잖아. 그냥 살아 뭐 어쩔 건데. 그리고 항상 그렇게 생각해. 옆에 있는 친구들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죠. 아직은 대부분. 그럼 네가 더 성숙한 거니까 네가 더 이긴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꽃이 피겠지. 그렇지 않을까?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어차피 모르고도 그냥 일단 주어진 거 하는 게 그냥 항상 베스트야. 쌤, 예. 밤을 새서 숙제를 할까요? 아니면 말짱한 상태로 다음 날을 보내요? 무조건 후자. 나는 성공적인 입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매일 일정하게 사는 게 1순위라고 생각해. 근데 일정하게 공부를 안 하면요. 그 새끼는 뭐 말할 가치가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 7일에 하루 5시간씩 한다 칠게 그냥 예를 들어서 학원 포함. 그러면 그냥 5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어느 날은 2시간, 어느 날은 2시간, 여기 6시간, 여기 7시간, 2시간, 3시간 한 다음에 주말에 삘 받아갖고 11시간 이러면 이거는 효율이 안 나와. 물론 뭐 주말이니까 주말에 좀 많이 하긴 해야지. 맞는데 어쨌거나 여기에서 편차가 크면 안 돼. 이날 하는 거랑 이날 하는 거랑 이게 다 일정해야 되고, 응? 그리고 뭔가 정해져 있어야 돼. 내가 이날 하는 게. 그리고 잠을 늦어도 2시 전엔 자야 되고, 늦어도. 눈은 아침에 늦어도 7시 전엔 떠야 돼. 왜냐면 시험을 아침에 보거든. 그렇잖아. 그럼 맨날 선생님 저는 주말만 되면 눈이 막 12시에 떠져요. 얘는 시험을 잘 볼래 잘 볼 수가 없는 새끼야. 진짜로. 그럼 막 얘기해. 선생님 저는 근데 어제 새벽에 좀 많이 했어. 저 5시까지 빡공했어요. 그럴 거면 이렇게 해. 병신아. 아 진짜 나 그냥 너무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나름 너네 같은 학생을 몇 년 동안 적어도 1000명은 보지 않았을까? 그렇잖아. 나름의 데이터가 좀 많거든. 이딴 식으로 하는 애가 공부 잘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 절대로. 그래서 물론 뭐 수행평가가 몰려있는 주간에는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저는 원래 공부를 보통 주말에 몰아서 하는 타입이라서 오늘은 조금 병신이라도 이해해 주세요. 난 이해 안 할 거야. 그냥 못해. 알겠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지. 뭐 수행평가가 갑자기 내일까지 4개 내라던데 그럼 어쩔 수 없잖아. 항상 매일매일 일정하게 살아야 되고. 또 뭐 얘기해줘?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아. 내가 차마 너네 모두 서울대 갈 수 있어 라는 말은 못 하겠는데 적어도 한양대, 중앙대는 다 갈 수 있어요. 진심이야. 일정하게만 하면. 일정하게 지금처럼 하면. 지금처럼? 지금보다 열심히. 진짜로. 무조건 할 수 있어. 무조건. 모의고사 몇 등급? 모의고사 1 나온 사람. 1 나왔냐? 아니요. 선생님 죽법이네. 근데 나 족밥이더라.